안녕하세요. 한능검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에 대한 확실함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34번부터 시작해서 50번까지 또 한번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현대사 부분은 제가 O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50번까지 가게 되면 현대사 부분 나오죠. 어느 정부 때 일 나왔는데 이것조차도 오히려 예전 심화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은 정말 기본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게 문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금부터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보시면 이거는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개항계약이 때 문화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근대 시설의 수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 나오냐면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할 때 요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문화하고 좀 연결을 시켰는데 그래서 어려운 점이에요. 요거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한국사 부분인데 이제 끌어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시모노세키를 출발한 연락선이라고 쭉 나오는데 여기 3점짜리에서의 힌트는 요거예요. 올해 1월 경부선 개통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1905년. 와, 이거 이제 요거 하나 잡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부선이 언제지?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통됐다라고 하고 이후 8개월 만에 해로까지 연결됐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90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래 이제 우리가 경인선 같은 게 최초의 기차라고 해서 1899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경부선, 경의선 이렇게 쫙 만들어지니까 그 이후라고 보셔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연도로 문제를 푸는 법과 연도가 없이 문제 푸는 법, 이 두 개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면 대한매일신보가 언제지 이럴 건데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보하면 떠오르는 거 뭐였어요? 그렇죠? 국제보상운동 나오죠. 1907년. 그러니까 대략 비슷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있다가 이 베델이 안타깝게 사망하고 나서 이제 다른 영국인에게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국권 피탈 이후에 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1910년으로 잡으니까 정답이 1번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연도가 없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보다시피 이게 이 1900년대에 있었던 그 즈음 정도는 이 정도로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2번 보세요. 경성제국대학 나오면 1923년인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회방놓으면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입학했겠죠. 아마 입학이니까 24년이나 25년 이제 입학하겠죠.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1920년대 이렇게만 알아도 되는 문제고요. 원각사가 나는데 이 원각사가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원각사가 1908년이거든. 이 원각사도 사실 은색의 공연 같은 게 이제 은색에 눈 내린다 이런 거예요. 눈 내리는 그 전경을 이제 은색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사실은 좀 숨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4번의 통례기무함은 하면 쉽죠. 그렇죠? 우리 조선 정부에서 개화 정책하면서 1880년 후반부에 바로 통례기무함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5번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여는 천도교 소년이니까 이거 1920년대고, 이 어린이날도 1923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다만 1, 3번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원각사에서 은색의 공연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대 문물의 수용 부분에서 하나 이렇게 3점짜리를 내는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의 근현대사에서 어렸던 개항계약의 근대 문물 수용이 지금 다시 되살아났다. 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35번 가겠습니다. 35번. 와, 35번도 사료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35번은 사료는 어렵지만 용안포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이기 때문에 용안포 사건이란 거죠. 그럼 내가 용안포 사건 알아. 러시아가 이제 용안포를 조차하려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언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1903년인데. 그래서 이 두 문제로 완전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 중에 혹시 74회 본 사람 있다면 굉장히 이렇게 막 숨통을 조일 정도로 어렵게 해놨어. 그러니까 용안포 사건을 아는데 이게 러일 전쟁 전이다. 그 요 내용은 뭐냐면
러일 전쟁 전에 러시아가 더욱더 이 한반도 쪽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일본 여기에 대해서 막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서서 이제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러일 전쟁 전 이렇게 되는 거죠. 러일 전쟁이 1904년 다음에 벌어지니까,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36번 갈게요.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쭉 서울 보성고등 보통학교 학생으로 쭉 나와서 탑골공원과 종로 인근에 배포하고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나오죠. 쭉 나오면서 이제 여기 보면 뭐 국민대 취지문들을 전달하고 국민대회 당일에는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쭉 나왔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 보면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가 당시라고 해서 나왔던 부분에서 쭉 이면서 국민대 취지문을 동료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독립 만세를 외쳤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보안법 위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출판법 위반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1919년에 바로 3.1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어려운 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운동에 대한 얘기니까 정오의 선언에 영향을 받았다 이러면 신간회니까 틀리겠죠? 2번에 통감부의 방해가 아니겠죠. 이때는 총독부니까. 3번에 순종의 인산이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1926년에 있었던 순종의 인산일, 그래서 60만세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전기과정에서 일제가 제압리학살 등을 자행했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에 성진의 각 학교 독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보셔야 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백산상해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심지어 안희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정적 힌트는 연통제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니까 1번 고종강제 퇴위 반대 운동 이러면 여러분들 대한자강회 정답은 1점짜리이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나머지 거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이제 저지했으니까 이건 되게 쉽게 보완해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영원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했으니까 말 그대로 독립협회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독립공채라고 해서 이제 발행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 쉽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좀 알아두세요. 조선정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를 제출했다. 이런 뭐예요? 임병찬의 독립의군부죠.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위해서 알아두셔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로 3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은 여러분 뭐 보다시피 박재혁의 동상인데 김원봉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그러니까 의열단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여러분들이 그 많이 보던 거기 때문에 김익상은 몰라도 여러분들 김상옥은 알고 있죠. 그래서 김익상, 김상옥 종로경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열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번에 보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했다 이러면 이건 신간회죠. 2번에 신흥강습소를 세웠다라고 나오니까 이건 뭐 경학사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신흥강습소는 1911년에 이제 세워지는 거고요. 4번을 좀 봐주세요. 4번은 앞에 부분이 또 어렵게 나왔어요. 상덕태상회라는 게 나오는데 군자금을 모집할 때 예전에는 요것보다 군자금 모집을 많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박상진이에요. 그래서 박상진이 상덕태상회를 만들었던 건 대구 1912년인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광복회 박상진에 대한 얘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5번 도쿄에서 일어난 이봉창 의거를 계획했다면 한인애국단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9번 가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조선사회 경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 우리 조선사 연구가 아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세계사적 법칙 속에서 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백남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백남훈에 대한 얘기인데 백남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번 조선불교 유신론이 나오면 여러분들 한영훈이죠. 틀렸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사적 법칙성을 우리 역사도 사회경제로 가고 있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일제의 식민사학에 우리 역사는 이렇게 그냥 정체되어 있다. 우리 차가 정체되어 있다. 교통차 정체되어 있다는 것처럼 머물러 있다. 발전이 없다. 이 정체성에 반박하면서 아니다. 우리 역사도 세계사적 보편 법칙에 따라서 우리도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반박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백나무는. 자, 그다음 진단학회 백나무하고 상관이 없고요. 독사실로는 신채호죠. 따라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가에 들어갈 건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영화 아리랑, 몸빼, 그다음 목포의 눈물 나오니까 일제강점기 문화 부분이죠. 이때 식민지 조선인의 삶에 대한 얘기니까 적절하지 않은 건 이건 너무 쉬웠다. 1970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했던 이 새마을운동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심화를 앞으로 준비한 친구들은 1970년 새마을운동 그리고 전태일의 분신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두 개가 바로 1970년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거 보시면 여러분들 잡지 신여성, 조선 형평사, 바로 백정이 자신들에 대한 어떤 이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고요. 상록수 분화로드 운동, 동아일보가 중심이 됐고요. 경성방직 주식회사, 광목 택성을 광고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물산장려 운동 속에서 보던 거죠. 다 1, 2, 3, 4번 모두 일제강점기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5번은 현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41번 가겠습니다. 41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일제강점기 국외 동포들의 삶에 대한 얘기인데 만주, 일본, 연해주, 중앙아시아, 미국이 나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왜 나왔겠어요? 그렇죠? 이거 당시 소련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민족의 어떤 서름이 담겨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만주에 대한 얘기는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거치면서 라는 부분하고 맞다 했으니까 맞죠. 자, 일본 하면 관동대지진으로 정말 충격적이게도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굉장히 학살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에네켄 농장인데 다가 뭐였어요? 중앙아시아잖아요. 중앙아시아. 연해주죠. 미안합니다. 연해주죠. 러시아 쪽 연해주인데 연해주에서 우리 앞서서 곤업신문 보고 막 이랬었는데 신안촌 이런 건데 에네켄 농장 여러분들 낯설어 아니면 안 됩니다. 심화에 나온 적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두 번째 강에서 봤었던 것 중에 하나 하와이 하면서 하와이 1903년에 도착했잖아요. 이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 있었고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까지 봤잖아요. 그 다음에 1905년에 멕시코로 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연해주가 아니라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 제가 심화편에 해설할 때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에네켄 농장이라고 하고 우리는 애니깽이라고도 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에네켄이라고 했었고요.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용설란이란 걸 제가 용설란 말씀드렸는데 선인장 생각하면 쉽게 되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멕시코예요. 자, 소련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어 오다. 그래서 연해주 쪽에서 이제 중앙아시아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온 거 당연히 맞죠? 네,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범도가 있죠. 자, 5번에 교민들을 중심으로 흥사단이 창립되었다. 이거 미국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까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특히 여러분들 안창호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건 멕시코 얘기가 나왔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에 보면 바로 우리 독립운동가 오광선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 만주사변이 일어났잖아요. 만주사변이 일어났으니까 1931년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사령관 지청천이니까 30년대 초반 북만주의 한국독립군 지청천, 남만주의 조선혁명군 양세봉 요거 구분할 수 있니?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이건 지금 한국독립군 되겠죠. 왜? 지청천 중심이니까. 그래서 한대 한쌍이라고 하죠. 한국 독립군의 대전자령 전투, 한쌍, 한국 독립군의 쌍성보 전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전자령 전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기도 맞지 않죠. 이건 1920년이니까. 2번 미국과 연계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다. 이건 틀렸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바로 한국 독립군이 아니라 한국 광복군이죠. 네. 3번에 중국 의용군과 연합. 이거 한중 연합 작전 맞네. 뒤에 보세요.
쌍성보 전투가 아니라 영릉가 전투니까 조선혁명군 양세봉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 조선민족전선연맹. 요게 좀 어려운데요. 이걸 이제 알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힌트를 주거든요. 이게 뭐예요? 바로 조선의용대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그러니까 앞에서 의열단 냈고 지금 조선의용대는 정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입니다. 이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한국독립당의 군사조직이니까 한국독립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북만주 지역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갈게요. 자, 조선학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에 있었다라는 건 요건 여러분들 기본이에요. 요거는 심화편 보려면. 이 시기에 한글 연구를 민족운동으로 간주해서 조선어 학회에 이 회원들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제 1942년에 검거했단 말이죠. 이른바 조선학회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조선 태영령이 반포되었다라고 나오는데 1912년인데 우리 심화편에서는 이거 갖고 촘촘하게 10년대 연도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1910년대 이렇게 해도 됩니다. 12년 안 외우셔도 되고요. 이와 같이 있었던 10년대 뭐가 있어요? 바로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같은 거 다 1910년대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임시토지조사국이 설립되었다. 이것도 1910년인데 1910년대 이렇게 가시면 된단 말이죠. 자, 2번 조선노농총동맹. 이거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노동자 농민 단체들이 만들어진 거 1920년대죠. 이게 1924년인데 20년대만 해도 된다. 심화편에서. 자, 4번에 황국신민서 삼성이 강요되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른바 민족말살 통치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조선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된 거 1923년이기 때문에 이거 회방 놓으려고 경성제국대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같이 보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갑시다. 44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는 토벌대 간에서 자, 여기 보면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하야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바로 4.19 혁명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2번 호원철폐 독재 타도나면 87년 6월 민주항쟁. 자, 3번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유신체제에 대한 얘기죠. 자, 4번 6.3 시위 전개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 그래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라기 때문에 바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보면 이제 슬슬 현대사로 넘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45번 하면 여러분들 현대사에서 무조건 6.25 전쟁에 대한 얘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쟁 당시입니다. 그럼 6.25 전쟁은 1950년부터 시작해서 1953년까지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임시수도 부산에 있었던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1번 발췌개헌,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이라고 하는 발췌개헌이 1952년에 통과가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이번에 삼청교육대가 설치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연도보다 전두환 정부로 갑시다. 전두환 정부. 이렇게 무슨 정부로 가면 되겠죠. 자, 3번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된 거 이건 이승만 정부야.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953년 10월이에요. 심화 보는 친구들은 이건 알아야 돼. 이건 선생님 진짜 몇 월인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떡하니?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전쟁 끝난 다음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53년 10월이라고 외우면 편해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럴듯한 오답이야. 함정이라고. 정답은 1번이라고. 4번의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거 1948년이고요. 이건 좀 전에 나왔던 제주 4.3 사건과 맞물리죠. 그러니까 48년으로 같이 기억해두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이것도 전두환 정부 때죠. 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이게 심화편이기 때문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이름을 줄여서 국보위는 5.18 전이게 5.18 다음이게 5.18 다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 때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46번 갈게요.
자, 현대사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어느 정부 시기인지 알아야 되는데 몇 개 좀 외울 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 속에서 선지 속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민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짜리고요. 46번 보시면 자, 228 민주운동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고 실제로 심화편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해서 이제 그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야당 이 부통령 후보 연설에 참석하는 막기 위해서 일요일 등교 조치를 내리자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고등학생의 시위가 시작되는데 이후에 38 민주의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산의 3.15 의거가 있으니까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4.19 혁명에 대한 얘기로 옳은 것은 1번 이한열이 희생되었으면 87년 6월 민주항쟁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박종철 그리고 이한열 기억하면 되겠고요. 2번 시민군이 조직되어 계엄군에 저항하였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죠. 3번 바로 허정과도정부가 출범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허정과도정부가 출범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헌법 바꾸고 이제 선거하게 되면서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면 내각이 들어선다. 이른바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4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바로 87년 6.25 민주항쟁이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이른바 9차 개헌. 자, 5번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마항쟁 1979년 바로 김영삼 총재, 김영삼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으로 촉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또 맞물리면 여러분들이 79년에 있었던 YGT 사건 같이 맞물려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47번 보면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3.1 민주구국선언은 아마 유신체제에 대한 얘기 중에 심화편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 우리 한능검에서. 네, 이거 박정희 유신 정부 때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도로는 1976년인데 이것보다는 유신 시기, 그래서 이 유신에 대한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특히 여기 보면 유신헌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울만 남은 의회 정치가 회복돼야 한다. 유신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걸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번 국회 별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바로 당시 박정희 정부의 3선 개헌안이 통과되었는데 이건 유신체제 아니에요. 이건 1969년에 있었던 유신체제 전입니다. 이번에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이거 이승만 정부 때 일이고요. 폐간된 거는 1959년이고 보통 이 경향신문 폐간하고 진보당 사건이 이제 맞물리죠. 그렇죠? 58년에 이른바 진보당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59년에 경향신문 폐간되고 조방이 처형된 것도 59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3번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정답은 1979년 유신체제 속에서 유신체제의 붕괴가 되는 어떤 도화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유신체제 속에서 76년이 아니라 79년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YH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었다. 이거는 5.16 군사정변 이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8번으로 갈까요? 자, 48번도 참 많이 나왔던 거죠. IMF 구제금융 조기 상환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입니다. 2001년. 자, 김대중 정부라고 써놓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을 적절한 것을 했는데 사실 이거 2점 아니 3점 줘도 됐었어요. 노사정위원회 어렵거든요. 노사정위원회가 1998년 있었거든요. 참고로 김대중 정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이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보통은 이게 뭐 무조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 대통령의 임기 연말 12월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정부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말에 대선에서 이겨서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2월까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2002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서 2003년부터 사실상 이제 3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게 노무현 정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얘기인데 노사정위원회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노동과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제 노동자, 그다음 이쪽 기업, 자본 쪽에서의 대표들과 국가, 정부가 이렇게 해서 노사정위원회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었던 게 이때예요.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경제기획원 처음 나왔습니다. 네, 시마필에서. 이거 원래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오던 건데 경제기획원이 바로 밑에 나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1961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을 거치면서 그래서 여기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62년부터 66년까지 1차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7년부터 71년까지 2차, 자, 그 다음 72년부터 시작해서 76년까지가 3차, 그리고 여기 나오는 4차가 바로 77년부터 시작해서 81년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러면 1977년부터 81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때 이제 당시에 박정희 정부, 근데 81년이었으니까 전두환 정부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김대중 정부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미국과 FTA 체결했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 자, 4번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이 있었다. 이게 86년을 거치면서기 때문에 전두환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0년대 중후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5번은 그래서 정답은 노사정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인데 좀 전에 김대중 정부 나왔는데 6.15 공동선언 나왔으니까 2000년 김대중 정부 또 김대중 정부를 내겠어요? 아니겠죠. 그걸 계승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계승했는데 어떤 정부가 참여 정부니까 바로 노무현 정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노무현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이니까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옳은 걸 골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면 문재인 정부 때 얘기죠.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남북한이 국제연합 유엔에 동식합했다면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때다.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남북 이산 가족의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그러면 전두환 정부입니다. 1985년인데 전두환 정부고, 4번에 요거 처음 나왔어요. 요거 6.23 특별선언 나왔습니다. 요거 1973년 요거 박정희 정부 유신 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6.23 특별선언, 그래서 요거 박정희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개성공단 착공식, 이게 바로 정답이죠. 이게 이제 바로 2003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3년에 있었는데요. 개성공단 착공식은 노무현 정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김대중 정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50번 가겠습니다. 50번은 여러분들 주제사입니다. 이게 주제사라고 해서 관리 선발은 어떻게 했는가 하는 얘기죠. 통일신라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 니은 과거 하면 여러분들 고려시대니까 광종 때 얘기 나오겠고요. 조선시대 문과, 그 다음에 현량가는 무조건 여러분들 중종 때 조광조, 앞뒤가 똑같은 조광조. 자, 그 다음 선거조례가 나왔는데요. 선거조례가 어려웠어. 그쵸? 여러분 선거조례 진짜 와. 근데 여러분들 선거조례라는 것 자체는 심화표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를 보시면 군국기무처 주도로 과거제를 폐지하고 별도 선거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제1차 가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50번 문제이기 때문에 OT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어려워 보이고 낯설고 정말 공무원 한국사 정도에 나오던 것들이 촉촉 들어오고 있지만 정답은 쉽다고요. 볼까요? 통일신라 원성왕 때 맞죠? 아예 원성왕이 나왔습니다. 쌍기 건의로 광종 때 했습니다. 그쵸? 조선시대 문과 식년시를 기본으로 알성시와 증강시 같은 게 있죠? 자, 현량가, 조광조가 했죠? 그런데 군국기무처가 광무개혁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렇게 답이 나오죠.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점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0번까지 풀었는데요. 74회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과도기라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75, 76 분명히 여러분들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린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선지들은 어렵지만 정답은 쉽다라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맞아 나가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고요. 또 75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